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의 김규비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성재 의왕시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I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의왕 시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8기 의왕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네. 1년 8개월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와 대표적인 주요 성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확정을 했고 81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온 1년 8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했던 사업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황토길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맨발 걷기 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의왕시도 포일 숲속공원에 처음으로 황토길 하나 조성을 했어요. 네. 한 400m 구간으로 이렇게 조성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너무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씩의 시민들이 그 황토길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건강 챙긴 모습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의왕시에 이제 버스 정류장 190개 정도에다가 네. 냉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난방 의자가 되고 네. 여름철에는 에어컨 같은 시원한 이제 냉방 의자가 되는 건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작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 190개의 주요 버스 정류장에 전부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원래 평균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지 이게 현상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저출산 국가로서 0.7명도 최근에 무너져가지고 0.6명대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앞날,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국가 정책,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작년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와 그리고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1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 산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 시민분들을 위해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의왕시가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아주 과도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민선 5기 처음 시장을 시작했을 때 그때 약 89%,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개발 사업도 통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지만 현재도 83%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백운밸리, 정안지구, 산업단지, 포일 L센트로 아파트단지 건립 등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LH와 함께 5개의 이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가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고천 행복타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송호수 인근에 있는 초평 신혼타운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오람지구, 청계 2지구,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의왕, 군포, 안산 3개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이 이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야지 우리 의왕시가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인구 25만 명의 이렇게 수도권 중심 도시로 더욱더 발돋움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우리 우왕시가 협력을 해서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곡 복합타운, 두 번째는 어메이주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네. 왕곡 복합타운은 이 왕곡동 1호내에 약 5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왕곡천 바로 옆에 있는데 왕곡천 옆에 친수 시민공원도 조성하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메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어메기 지구는 현재 우리 청계동과 오전동, 고천동의 사이에 있는 굉장히 이 세 개 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약 3,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그리고 현재 노화된 의왕문화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최근에 이 어메이주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왕시 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이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왕시의 일부 시의원들은 이 기존의 PFV 민간 합동 방식이 대장동과 같은 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을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왕시는 백원밸리 정안주구 도시개발 PFV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FV 방식을 왜곡시킨 잘못된 사업이에요. 네. 특히나 수익 이 배분 구조를 왜곡시켜 가지고 과도하게 특정한 민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갖다 몰아주는 잘못된 방식인데 우리 우왕시 백운벨리나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들은 균등 배분, 자기 투자한 지분만큼 균등해서 이렇게 받아가고 특히 우왕도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만큼 또 그것을 개발 이익도 그 이상을 받아가져왔고 그 받아가져온 이익 못지않게 많은 이 백운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그리고 이 백운호수 중학교를 설립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어메기 터널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그리고 백운호수 생태탐방을 조성하는 수많은 공공기업 주민평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PFB 사업을 하면은 이연부담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공공 이 기여로 해서 주민평 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많은 개발 이익을 또 확보해서 거기에 또 많은 또 이 공공 이 투자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규모만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많은 주민평 시설, 스포츠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육공원 그리고 우왕문화원의 리모델링, 지구의 도로를 충분히 확장을 하는 것을 당신네들이 오케이 한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해도 좋다. 네. 그런데 당신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빨리 못 하겠다고 우리한테 회신해 주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저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9월이면 다 이 건축 규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빨리 이런 추진 방향이 결정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가 발전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한데요. 네. 특히 교육의 발전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의왕시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특히 우리 의왕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민선 5, 6기 때부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왔습니다. 노화된 이 학교 시설들 개선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이 인조 잔디구장, 운동장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영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 특히 제가 민선 5, 6기 때 이 획기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내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부 다
기숙사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우리 왕시의 교육 경쟁력이 경기도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서 제가 또 몇 가지 이 교육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작년 6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그때쯤 되면은 내가 앞으로 대학교를 어린 대학교를 갈 것인지, 네. 그리고 내 전공을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내 직업을 평생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남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고가의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강남의 그 유명한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가하고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 6월 달 이후에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1대1로 한 500명 이상이 상담을 했는데 상담 후에 당신들이 정말 이 상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98% 이상이 상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클리닝 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영어 못지않게 어려운 과목이 또 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포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위해서 전국에 수학교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유황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수학 클리닝 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왕 미래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설립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현재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거세게 좀 밀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AI, 인공지능, 그다음 AR, VR, 그다음 드론, 자율자동차 이런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미래의 어떤 이제 주요 산업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 이 공교육에서 이런 걸 충분히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지금 설계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2026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내손동 일대와 백운호수 인근에 중학교 신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가 또 이 폐지가 되고 뭐 통합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이제 늘고 하면서 우리 왕시도 이제 개발 사업들 통해서 인구가 늘고 해서 학교 이렇게 신설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시 이제 내손 이동과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 내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를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올해 이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먼저 내손 이동에 내손 중고 통합학교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설립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 3월달 개교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IB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IB 인터내셔널 바카로리아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걸 도입해서 우리 내손 중고 통합학교가 명문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기 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백운밸리 내에 백운호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 호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중학교로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이 인근의 학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좀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3월 달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을 정책 간담회에서 만났을 때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정책에서는 이 정주의 어떤 이제 세대수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 인근에 백운중학군이라고 그러는데 백운중학군에 유휴교수도 많아가지고 중학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이 백운원 초등학교 옆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유휴부지를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또 우리 시가 또 이 건축까지 중학교를 설립을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잘 했더니 임태규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또 그 물살을 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잘 협의가 되고 있고 이것은 백원 호수 호수 초중 통합학교는 2026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또 네. 교통 환경인데요. 의왕시의 지하철역이 의왕역이 유일한 것으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네. 있으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열악한 게 도시철도, 지하철법입니다. 국철 1호선 의왕역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수건 사업했는데요. 오랜 이제 동안에 우리 시와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근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 개의 복선 전철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권 동탄선, 하나는 시흥 올고대에서 판교 복선 전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GTX 신호선이 우리 의왕역을 정차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네. 이 세 개의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월 25일 날 공공적인 착공을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도권 동탄선과 그 다음에 얼곶 판교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가지고 지금 이게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시계획 이 승인이 나면은 그 이후에 상반기 중에 또 공적으로 물리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적인 착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은 이것도 큰 물살을 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 공사가 5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GTX 신호선이 공적으로는 2028년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인동선과 얼판선은 2029년 상반기에 개통하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우리 의왕시가 현재는 전국에서 6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인데 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의왕시 앞으로의 큰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왕시 하면 또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네. 하시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의왕시만의 특별한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또 하나 또 우리 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2025년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오래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제가 민선 5, 6기 때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전국에서 아마 우리 의왕시가 노인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민선 5, 6기 때 이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노인 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가장 첨단 이 건강 운동기기와 함께 계속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노인건강센터가 아주 잘 돼가지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들이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국에서 가장 최신식의 가장 최대 규모의 그렇게 노인 전용 목욕탕을 2개나 만들었어요. 네. 2개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한 달에 2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2,000원만 지불하면은 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인 전용 목욕탕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필요한 가전 이 편의 시설들을 전부 다 지원해 드렸는데, TV 이 한 50 몇 인치짜리 TV부터 시작해 가지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공기정화기, 정수기, 그리고 안마기까지 해서 네. 전부 다 지원을 해드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잖아요. 네, 이렇게 다 같은 이제 가까운 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제가 2개의 이제 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우리 의왕시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분기에 5만 원, 그 다음에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 건강 다기 사업을 했어요. 10만 원권의 복지카드를 이제 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그리고 고기도 사 드시고, 네. 제과제빵도 사 드시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잘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가지고 그 전까지 일자리가 매년 한 1,800개 정도 됐었는데, 제가 1년 반 사이에 일자리를 몇 개 늘냐면은 3,080개, 무려 1,300개 가까이 네. 일자리도 늘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누구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소일거리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그래도 일정한 이 소득도 생기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왕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IBC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모처럼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왕시는 잘 아시다시피 벽원호수와 왕송호수, 아름다운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벽원산, 모락산, 발화산, 덕성산, 오봉산 등 6개의 산으로 동풀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런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자연의 환경을 잘 살리면서 최근에 역동적인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왕시의 이런 발전된 모습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이번에 금년 겨울은 무척 추웠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마음물이 생동하는 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성재 의왕시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